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또 정시에 또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신줄 꽉 잡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자는 대로 잘 또 진행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외국인 선물 추정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6,500피에서 8,200피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이 좀 외국인 지표를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1월부터 한 4월, 5월까지는 개인들 세력이 상당히 파워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도 선물 포지션을 갖다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6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시장 주도 세력이 바뀌어 있다라는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잘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돼. 지금은 외국인이 거의 시장을 갖다가 흔드는데 아주 쉬운 방법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선물 포지션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을 갖다가 교란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예상했던 거는 최근에 직전에 한 2주 정도를 갖다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살짝 위로 커버링 쪽으로 끌어올린 후에 다시 눌릴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과는 달리 외국인 같은 경우는 월요일 어제 같은 경우에 바로 눌러버렸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00p 이 수준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전반기에, 그러니까 7월 달장이 시작하고 나서, 그죠? 옵션 만기를 지나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시작하는데 6,500p 쪽으로 아래쪽으로 밀었다는 것들은 중간에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포지션들이 분명히 나타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줘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아마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면 7,400p 정도 됐고요. 오늘 포지션상으로는 뭐 그 정도 상황으로 보입니다. 8,200까지 간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6,400까지 가거나 6,300까지 밀어붙인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단을 그 퍼센트만큼만 낮춰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해야지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 우리가 좀 더 비중을 확대해야 될지, 혹은 또 어떤 타임에 우리가 현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6,600대, 6,700대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열려있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주 양호하게 진행되는 것들은 사실은 오늘 같은 날도 오후가 되면 또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상당히 쫄았죠. 왜냐하면 현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더더욱이나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따라서 시장이 움직여가는 흔들흔들 시장, 바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머니케어 뉴스는 어떻습니까? 현금 비중 30% 이상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드렸고요. 자,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저는 현금 비중의 40%가 아직도 넘어요. 왜냐하면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 낸 거에 대해서 제가 비중 확대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행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현금 비중 30%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다만 그동안 그 현금 비중에 대해서 무시하고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몇 거래, 앞으로 신규 종목 몇 개 안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기간 안에 리바운딩이 올라오긴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과감하게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손실을 적게 보는 게임이거나 손실을 안 보는 게임이다 라는 말씀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 끝까지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또 수익을 극대화시킨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순환은 진행을 해야지만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어려운 장, 좋은 장들을 대부분 같이 어떻게 즐겨나가는 것들이죠. 어려운 장에서도 강하고 좋은 장에서도 강하게, 뭐 좋은 장에서야 그냥 막 비중 높은 사람들이 당연히 유리한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승장이라는 것들은 과거부터 이야기 드려보고 싶으면 6개월 이상 우리나라가 지속된 경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작년도 6월달 이후부터 장이 상승하기 시작해 딱 11달 정도 달렸거든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맞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저는 항상 현금 비중에 대해 강조를 드려왔는데, 사실 조금 어제 제가 조금 과하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드렸던 부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종목, 지금 오늘도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 다 좋은 종목이에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조정도 많이 받으면 우리가
충분히 또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여러분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이야기 드려놓고선 공략을 안 한 종목들은 언제쯤 공략하는 게 좋겠어요? 예, 6,500p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 수준에서 자리가 잡히잖아요.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거는 자리가 안 잡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택 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한번 더 먼저 오랫동안 체크를 안 했는데 한번 체크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건 매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장이 안 좋으면 뭐 많이들 안 보시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건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만큼 게으른 사람들하고 제가 뭘 이렇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대로 살고 늘상 노력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들이죠. 저도 당장 오를 거라고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아니잖아요. 우린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종목들을 발굴해 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고 투자자의 숙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게으른 사람들은 나중에 뭔 내용인지도 몰라. 물론 뭐 그렇겠지. 그래도 뭐 어떤 경우 수익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꼭 재수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신뢰도도 떨어지면 장이 변동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들이겠죠. 자, 서진 시스템부터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동사 같은 경우는 ESS 모멘텀이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최근에 악재가 상당히 많았어요. 자, 그래서 실적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괜찮을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건 3분기, 4분기 이슈가 뭐예요? ESS 관련된 부분에서 본격 매출 시작이고 ES 출하 확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은 굳이 보지 맙시다. 워낙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움직여 왔었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일도 없어요. 매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기여하는 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크로 지표만 괜찮으면요 그냥 조선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같이 쭉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배당 플러스 최근에 보면 SK의 AI 데이터 센터 준공과 더불어서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조정을 많이 받으면 배당 매력 플러스 알파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은 서진 시스템,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렇게 보시고, 보수적인 분들은 SK텔레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내용으로 생각하고요. 실적 모멘텀 위주로 보면 서진과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진 시스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블록딜 좀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대 주주가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게 악재죠, 사실은. 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크게 악재, 그러니까 매수가 잡힐 만한 내용들은 아니고 그동안 뭐 빚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 생겼어요. 일단은 이런 돈들을 확보해서 시중에서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잡소리 나는 것들을 해석을 해 나갔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가가 하락할 만한 사유는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은 뭐 이 회사가 이 뉴스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원래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그냥 하락을 하는 사유는 충분히 발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 부분에서 많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해소가 되어졌다라는 것들이고요. 앞으로 ESS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2분기 과정 속에서는 많이 밀렸고요. 실제로 우리가 ESS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들, 특히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3분기, 4분기에서 꽤 괜찮을 겁니다. 이쪽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제가 한중 NCS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보통 지금 포인트가 3분기, 4분기 포인트가 상당히 좋더라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리포트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이런 거 그냥 그동안 악재였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들에서 이야기 드리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물론 PER, EPS 기준 17배 뭐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글쎄요, 뭐 낮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보던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공략해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좀 관심이 가는 것들은 이 앞으로 나타날 이제 3분기, 4분기 여기가 포인트예요. 대부분 리포트 나와 있는 것들 두루두루도 체크해 보면 3분기, 4분기가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1쿼터, 2쿼터 오는 과정을 이렇게 쭉 체크해 보면 아주 장부가 안 좋죠. 여기는 뭐 적자였다가 그죠? 이 정도 계산 갖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왜 지난해 대비해서 움직이는 폭도 다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확실히 이 정도 데이터가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체크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적자나고 뭐 조금 턴어라운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다시 적자로 들어왔다가 그런데 이제 다시 꽤 많은 흑세를 나타낼 수 있는데 숫자가 글쎄요. 그러니까 2분기 때 180억대였는데 3분기 때 그죠? 490억 그다음에 4분기 때 680억 정도대를 예상했다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가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예, 그렇죠. 사실 여기가 좀 이상한 거죠. 여기서 이게 왜 오르냐? 저는 그 데이터가 이상한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용은 보지 않는다는 것들이에요. 이거다 뭐다? 예, 선반영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유도 없이 오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구간에 거래를 안 했어요. 데이터가 없는데 뭘 거래를 해? 흑자 전환 이슈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요 구간은 이해가 가는 구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구간은 실제로다가 말이 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자, 그 기준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그 좀비 이런 투자자분들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면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도 제가 아마 한 달 전쯤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어필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지지선 라인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이 라인까지 오게 되면 여기 하방 쪽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다시 원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이 서진 시스템이 조정을 받은 건 뭘까? 지난해 실적이 좋았습니까? 예,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주 낮은 구간까지 왔었던 것들이죠. 그러나 2분기 실적부터는 분명한 건 뭐예요? 예, 그죠. 예,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 1분기 실적은 적자였다가 2분기 흑자 이슈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바닥을 잡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안 높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기본적인 블록딜 이슈 같은 경우 대부분 사라졌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여기서 양봉 들어오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 아시겠죠? 그 자리, 근데 그 자리에서 양봉이 들어오는데, 자, 어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예,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을 체크를 하면 거기가 우리가 공략할 자리다, 아니다? 예, 저 자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실적 턴어라운드 면에서 보면 서진 시스템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크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상황은 아닐 거예요.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 주는 건 동사가 실적을 발표할 때쯤 돼서부터는 상당히 많은 또 포커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모니터링 하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HD 현대마린 솔루션 동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애환이 있는 종목이에요. 항상 이 종목을 거래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당시마다 맨날 매크로가 안 좋아가지고 현금 준비하느냐고 말입니다. 일찍 정리하고 그랬던 종목인데 사실은 동사 같은 경우는 매크로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매크로도 또 좋아지게 되면 무조건 동사의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가 안 좋을 때 거래를 하거나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면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이 종목하고는 참 애환이 많아요. 어쨌든 그동안 충분한 또 수익을 낸 적이 별로 없어요. 손실난 적도 없고 그렇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항상 매크로 변화 때문에 우리가 좀 거래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좀 제대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보고요. 모니터를 또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두 개죠. 일단 저는 그 1번 내용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요 본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프터마켓이라고 하죠. 이게 배를 건조하고 나서 이제 운항하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죠? 어떻게 봅니까? 예, 그쵸? 예, 다시 수리도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뭐 따개비도 없애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고 사실은 뭐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청소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엔진 오일 갈듯이 자동차도. 그런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성장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독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주환원 배당 매력 이런 것들도 하반기 가면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턴어라운드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멘텀 바로 AI, 데이터 센터양, 엔진 수주 이런 모멘텀이 또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낮은 구간에서 우리가 이 종목은 사실은 움직임이 매크로가 개선되면서 모멘텀이 들어오는 포인트가 들으면 주가가 한 번 더 쭉 올라가요. 시장에서는 동사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 목표가 뭐 40만 원 이렇게 타겟팅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뒤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부분 다시 해석해 보도록 할 거고요. 실적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숫자가 이게 증명해주고 있는 데이터라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업종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거티브 할 만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매크로가 이 동사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단기적으로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만 거래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보면 조선주 관련된 부분도 대부분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글쎄요 조금 쇠퇴한다 하더라도 이쪽 업종은 그래도 좀 가치적인 개념에서 보면 상당히 투자해서 보유해 갈 만한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부분도 별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장이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자, 중요한 건 이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거래하던 과정도 대부분 이 18만 원 라인이었어요. 18만 원 라인에 거래를 하면 손해본 적이 거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매크로가 최대 안 좋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상황도 이 구간이었어요. 이 중간에 했던 건 뭐 데이터 센터양 그 뭐죠? 엔진 수주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AS도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할 거야 라는 것들 뭐 이런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멘텀이 사라진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잖아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실적은 깔아주니까 저 18만 원 정도. 아, 이게 발음이 좀 그러네요. 18만 원. 기억하기 좋게 18만 원입니다. 저 자리 정도 수준이면 공략할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지표 누르는 것도 보면 저 자리 부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아래쪽에서는 계속 잡아주고 그리고 모멘텀이 들어 쭉 치잖아요. 여기 위는 보지 맙시다. 예, 그것까지 볼 만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대략 보면 우리가 매물대가 있는 라인, 이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18만 원에서 바로 한 21만 원, 이 정도 사이 정도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뭐 괜찮잖아요. 뭐 아래쪽을 눌려주면 좀 매수 잡아주고,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는 분할 매수 해주는 쪽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는 실적이나 데이터가 상당히 괜찮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그죠? 해킹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보상 프로그램도 진행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잘 나올 만한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SK로부터 아주 주관사로다가 선정을 받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전체적인 건 뭐 회사가 그죠? 악재만 없다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모멘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는 어쨌든 하반기로 갈 때 배당 매력이 있는 것들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공략해 볼 만한데 이건 약간 좀 글쎄요 조금 주식을 갖다가 좀 다이나믹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 바라보는 그런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사실 그래요. 하반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좀 거래해 볼 만한 쪽이 있다 그러면 금융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이던스 부분에서도 뭐 크게 뭐 이상은 없어요. 지난해는 뭐 워낙 뭐 그 안 좋은 이슈가 있었으니까 뭐 그러니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보상비 나간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 이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정상화 과정으로 돌아왔다라는 것들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4분기 정도에 또 그죠? 이건 빠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배당 줘야 되니까 이 부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빠지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가가 싸지면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면 틀림없다.
다만 언제 어떻게 거래를 하는 게 중요한가라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서 올라갈 만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아래쪽에 오는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여기서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한 자리고 이 자리로 오진 않을 거예요. 그 자리 같은 경우는 그냥 오늘 그냥 SK텔레콤이 가장 안 좋았을 때 자리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오는 과정에서 뭐 보통 보면 지금 조정을 받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윗부분은 버리셔야 돼요. 여기는 젠스랑 왔다 가면서 대한민국 시장이 미친 좀비들이 엄청 날뛰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지나가고 나니까 바로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아주 쌩 난리를 치면서 더 강력하게 사고를 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트럼프 매크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론은 벌려놓고 해결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힘든 거죠. 문제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은 이 종목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추석 전쯤에 하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고요. 성향에 맞아야지 하겠죠. 제가 요즘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 두 종목만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없어요. 그냥 매크로만 악화된 거죠. 매크로 악화 때문에 계속 내려온 것밖에 없어요. 주변 환경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것들. 자, 그래서 전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땐 4월 달 초에 우리가 매크로 상황하고요.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많이 저렴한 구간으로 드디어 진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자체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수주도 상당히 많이 받아놨고요.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저 42만 8천 원짜리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근접자리 구간에서 우리가 뭐 한다? 공략자리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거 안 사주면 언제 어떤 거 사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구간에서 매수했다는 건 적어도 우리가 글쎄 확률적으로 손해날 확률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우리가 꼭 목표가 애널리스트 목표가처럼 80만 원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래하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부터 매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 공간을 공략을 하자. 예전에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 왜 3년 전쯤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꽤 괜찮은 또 수익도 많이 냈거든요. 좋은 건, 그죠? 빈 공간이 생겨서 매크로 악재 때문에 눌렸다라고 하면 매크로가 해소되는 순간에 그 부분까지는 기본적으로 뭐 한다? 우리가 채워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조선을 하니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저 자리에서는 좋든 나쁘든 그냥 어지간히 올라와야 되는 거. 그죠? 하다못해 데드캣 바운스라도 생겨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래쪽만 본다 하더라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만 원 정도에 잡았다고 한번 치고 한 55 이 정도만 본다 하더라도 괜찮잖아요. 요즘 그렇게 수익 낼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SE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계속 붙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적당하게 조정자리 이 라인이 지지선인 건 분명히 좀 맞는 것 같아요. 트레이딩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적적인 차원에서도 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캐파 증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TSE가 글쎄 실적이 망가질 만한 상황은 없으니까 조정 시에 매수다. 이런 케이스 오게 되면 땡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체크하고 모니터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SE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관심을 좀 가져주고요. 또 이 관련된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리노고업인데 리노고업 걱정할 거면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걱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 오늘은 웬만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